가족들이 모여 앉은 거실. 어머니는 자식들의 차가운 현실적인 잣대 앞에서 속절없이 모욕당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모였지만 어머니의 마음에 첫 번째 금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큰딸네 집 거실이었습니다. 명절 준비를 위해 가족들이 모여 있었지요. 둘째 며느리 지혜가 작정했다는 듯 소파 뒤에 서서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 저번에 어머님 집에서 씻지도 못했잖아요. 진짜 힘들었어요. 큰딸 영희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어머니 혼자 사시니까 그렇지. 불편한 건 맞지만 막내 며느리 수연이 끼어들었습니다. 화장실이 너무 낡고 더러워요. 저는 진짜 애들 데리고 들어가기도 힘들었어요. 냄새도 좀 나고. 둘째 아들 민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누나, 솔직히 부엌도 너무 좁아. 명절 음식 어떻게 해? 불 켜는 것도 불안하고. 위생 문제도 있지? 둘째 며느리 지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맞아요. 형님, 좁은 부엌에서 요리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고생만 하잖아요. 우리가 해봤자 돈도 아낀다고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사 먹는 게 훨씬 나아요. 김장을 전해주려 온 어머니는 부엌 안쪽에서 이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얼굴이 굳어지고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지요. 가슴을 쥐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허름하고 냄새나는 집에 살아서 내가 미안하구나. 어머니는 자식들이 자신을 발견할까 두려워 벽에 몸을 숨긴 채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전날 밤의 슬픔을 잊으려는 듯 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머니의 심정은 떨렸지만 자식들을 향한 진심만은 낡지 않았지요. 어머니는 신발 가게에서 파란색 운동화를 발견하고 눈이 환해졌습니다. 사장님, 이 신발이 아직도 있어요? 신발 가게 사장이 반갑게 대답했습니다. 아, 사모님, 창고에 있던 거 내놓았어요. 예전에 여러 번 사셨죠? 그 순간 어머니의 눈앞에 30년 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 둘째 아들 민수가 파란 운동화를 신고 환하게 웃으며 자랑스럽게 말하던 모습이었지요. 엄마, 나 반에서 인기쟁이 됐어. 엄마 이 운동화 신고 달리기 하면 1등이야. 내게 행운을 가져다 주는 파란색 운동화야. 어머니는 신발을 만져보았습니다. 우리 민수가 어렸을 때 이 행운의 파란색을 정말 좋아했는데 손주도 파란색을 좋아하지 않을까? 이거 하나 주세요. 어머니는 행운의 파란색, 그리고 인기쟁이가 되었다던 아들의 환한 웃음을, 추억의 그 순간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시장을 지나 책방에서 어머니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어머니는 서서 책장을 천천히 훑어보았지요. 진열된 여러 책들 중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책을 조심스럽게 만지며 간절히 바랬습니다. 우리 손녀 수진이가 어른이 되기 전에 진짜 행복을 알아갔으면 좋겠구나. 어머니는 책을 계산했습니다. 계산하고 나오는 길목, 축구 유니폼이 걸린 곳에서 어머니는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는 어린이용 축구 잠바와 축구화를 만지작거리며 눈물이 글썽였지요. 어머니는 3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첫 손주 민준이의 멈춰버린 나이를 매년 기억했습니다.
이 잠바는 민준이가 살아있었다면 입었을, 이제는 닿을 수 없는 손주를 향한 할머니의 사랑이었지요. 민준이가 이제 5학년이 되었을 텐데 어머니는 작은 축구화도 함께 집어들었습니다. 영락없는 초등학생 사이즈였습니다. 점원이 물었습니다. 손주 선물하시게요? 축구하나 봐요. 어머니는 애써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곧 5학년이 되는 착한 손주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의 손에는 시장에서 장만한 선물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또 하나의 특별한 선물이 남아 있었지요.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고이 간직해왔던 잊을 수 없었던 추억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집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소중한 추억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방 안의 오래된 낡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서 색이 바랜 작은 상자를 꺼냈지요. 상자 안에는 공룡 인형이 있었습니다.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지고 날카로운 이빨이 희미해진 인형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앞에 추억이 펼쳐졌습니다. 어린 막내 아들 민호가 공룡 인형을 들고 장난치던 모습이었지요. 으아, 공룡이다. 난 공룡이 제일 좋아. 어린 막내 아들 민호가 공룡 인형을 품에 안고 잠들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막내가 제일 좋아하던 거, 공룡 장난감. 기억하려나? 어머니는 공룡 장난감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매만졌습니다. 조심스럽게 새 종이로 포장했지요. 우리 막내가 그렇게 아꼈던 건데, 이제 손주가 가지면 아들 손주로 이어지는 특별한 선물이 되겠지. 어머니에게 이 공룡 인형은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었습니다. 막내 아들의 어린 시절이 고스란히 담긴 추억이었고, 이제는 손주에게 물려줄 소중한 가족의 이야기였지요. 아버지가 어렸을 때 가장 사랑했던 것을 손주가 받는 순간을 어머니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선물을 시장 봉지에 정성껏 담았습니다. 하나하나 선물을 넣을 때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지요. 담은 큰 봉투를 두 팔로 꼭 껴안았습니다. 마치 손주들을 안는 것처럼 오랜 시간 그렇게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닌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할 얼굴을 떠올리며 어머니는 행복한 미소를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양손 가득 큰 봉지를 들고 환하게 웃으며 큰딸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파란색 새 운동화를 초등학생 준호에게 건넸습니다. 중학생 수진에게는 정성껏 고른 책을 전달했지요. 우리 수진이 준호, 할미가 선물들을 특별히 골랐단다. 이 운동화는 그 순간 둘째 며느리가 날카롭게 말을 잘랐습니다. 어머니, 요즘 누가 이런 거 신어요? 저희한테 이런 거 사주시느라 시장에서 고생하시는 것보다 차라리 없으신 대로 10,000원, 20,000원이라도 현금으로 손에 쥐어주세요. 요즘 브랜드 아니면 안 신어요. 막내 며느리 수연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애들도 그게 더 좋아해요.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지요. 어머니의 눈동자에 깊은 상처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긴 침묵 끝에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깊은 슬픔과 창피함에
어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지요. 중학생 수지는 책을 받고 어디론가 던져놓고 소파에 앉아 아이폰을 쳐다보며 정신없이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치 넋이 나간 듯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슬픔에 짓눌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요. 옷만 주섬주섬 챙겨 들고 온 가방을 들고 황급히 나왔습니다. 시장 봉지는 그 자리에 그대로 남겨진 채 어머니의 절망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어머니의 억눌렸던 슬픔이 폭발했습니다. 집밥거리,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길거리에서 오열했습니다.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어머니의 뒷모습이 쓸쓸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돌아보았지만 어머니는 그저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가장 무거운 진실은 언제나 침묵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외면했던 시장 봉지가 그들에게 가장 잔인한 반전을 선사할 차례였습니다. 큰딸 영희가 거실을 정리하다 시장 봉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서 남자아이 축구 잠바와 축구화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지? 잠바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가 떨어졌습니다. 영희가 메모지를 펼쳤습니다. 민준아, 이제 5학년이 됐을 텐데. 매년 매일 너를 생각한단다. 우리 귀한 손주야. 하늘에서도 따뜻하게 입고 그 신발 신고 신나게 뛰렴. 사랑한다, 내 새끼. 영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축구 잠바를 다시 보았습니다. 큰딸 영희는 입을 틀어막고 경악과 고통이 뒤섞인 절규를 토해냈습니다. 민준이 거였어. 큰사위 철수가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다른 손주들 선물을 사며 내내 하늘 날아간 민준이를 잊지 않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3년 전 잃은 아들에 대한 슬픔, 그리고 어머니에게 가했던 모멸감에 대한 죄책감. 두 사람은 미친 듯이 오열했습니다. 막내 아들 민호가 거실로 들어와 봉지를 보았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가장 아끼던 공룡 인형을 발견하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내 공룡이잖아. 어머니가 30년 동안 고이 간직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둘째 아들 민수는 다른 봉지에서 파란 운동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니, 이건 내 행운의 파란 운동화. 새 운동화라니. 어린 시절 자신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그 운동화를 어머니는 기억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민수의 시선이 소파로 향했습니다. 소파에 놓여진 큰 손녀에게 주신 책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그제야 남매들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두고 간 봉지 안에는 그들의 어릴 적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귀한 선물과 교통사고로 하늘 날아간 손주까지의 선물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남매들은 그 자리에서 회한과 슬픔으로 숨막히는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삼남매는 어머니의 낡고 더러운 집이 아닌 자신들의 썩어버린 마음을 보았지요. 남매들은 벌떡 일어나 어머니에게 달려가기 위해 현관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이 밤 비로소 세 남매는 자신들이 외면했던 곳, 가장 낡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그들이 잊고 지냈던 가장 소중한 것들이 어머니의 집에 고이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세 남매가 어머니의 낡은 거실로 들어가 무릎 꿇고 오열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큰딸 영희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예요. 죄송해요. 민준이는
항상 엄마 선물만 기다렸어요. 둘째 아들 민수가 파란 운동화를 꺼내며 통곡했습니다. 어머니, 이 신발, 제가 어렸을 때 행운이라며 매일 신고 다녔던 그 추억을 제가 어머니 마음도 모르고 민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어머니에게 가했던 모욕이 그리고 돈으로 바꿀 수 없었던 진심을 짓밟았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지요. 이때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상처 입은 마음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 민호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공룡 인형 제가 제일 좋아하던 건데 이걸 여태 30년이나 가지고 계실 줄 몰랐어요. 이렇게 소중히 가지고 계셨다니. 어머니는 눈물을 삼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엄마는 너희들한테 큰돈 한 푼 못 쥐어줬구나. 좋은 집도 값진 것도 아무것도 물려주지 못했지. 항상 내 스스로가 한없이 작고 미안하고 원망스러웠단다. 어떤 돈으로도 어떤 값으로도 살 수 없는 추억을 너희들과 너희 아이들에게 주고 싶었단다. 너희가 어렸을 때 웃으며 안고 자던 그 공룡 인형. 행운이라며 매일 신고 뛰어다니던 그 파란 운동화. 하늘 날아간 민준이가 차마 못 신어본 그 축구화까지도 엄마는 다 기억하고 있었어. 이 어미는 너희들이 그 소중했던 순간들을 기억해 주길.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행복이 뭔지 가슴으로 알아줬으면 그것만 바랐단다. 세 남매가 어머니를 꽉 껴안았습니다. 큰딸 영희가 목 놓아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엄마 사랑을 너무 늦게 알았어. 정말, 정말 사랑해요. 둘째 아들 민수가 어머니 품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로 용서해 주세요. 막내 아들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로 정말로 감사하고 사랑해 엄마. 어머니는 세 남매를 품에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상처와 후회와 용서가 그 포옹 속에 녹아내렸지요. 네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함께 한없이 울었습니다. 가장 낡은 집에서 가장 상처 입은 마음들이 만났습니다. 그들이 비로소 찾은 것은 명품도 호화저택도 거액의 유산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추억과 서로를 향한 진심이었지요. 이제 그들은 다시 진짜 가족으로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 또한 이와 같이 자식들에게 얼마나 서운하셨는지 압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차려준 아침에 엄마 이런 거 말고 그냥 돈 주세요 라며 들으셨을 때 손주 보고 싶어 찾아갔다가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라며 문 앞에서 돌아서셨을 때 시장 세 바퀴 돌아 고른 과자를 요즘은 이런 거 안 먹어요 라며 거절당하셨을 때 그때 혼자 돌아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압니다. 그때 빈 식탁 앞에서 얼마나 눈물을 삼키셨는지 압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그렇게 혼자 중얼거리셨던 그 밤들을 다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정말 잘못하신 게 없으세요. 여러분이 평생 흘린 땀 한 방울 한 방울로 자식들은 학교에 다녔습니다. 여러분이 고생하시며 자식들만 바라보며 살아오신 그 긴 세월들로 자식들은 지금 잘 성장해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부가 자식들의 오늘이었습니다.
이 세상엔 분명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이 여러분이 평생 건네온 그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평생을 사셨는지 압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따뜻했는지 잘 압니다. 자식들은 지금 그걸 모를 수 있어요. 때론 당연하게 여기지요.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깊은 후회를 하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자식들도 나이를 먹습니다. 자식들도 부모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 비로소 깨닫게 될 겁니다. 부모가 건네는 한 끼 식사에 평생의 사랑이 담겨 있었다는 것을. 그날이 오면 그들도 여러분의 그 큰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릴게요.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이 평생 그래 오셨던 것처럼 그날 그들이 깨닫고 여러분을 찾아올 때 여러분이 아직 살아계셔서 그들을 안아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괜찮다, 다 괜찮다 하고 다시 한번 말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진짜 행복은 바로 지금 당신의 가슴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자식 세대 여러분, 지금 부모님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태어나던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분들의 하루는 언제나 여러분이었습니다. 그 손길, 그 눈빛, 그 기다림이 있었기에 지금의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전화 한 통, 짧은 안부 한마디가 부모님께는 세상을 다 얻은 기쁨이 됩니다. 그 마음을 더 늦기 전에 전해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한마디가 부모님께는 평생의 기다림을 채워줄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이 부모님께 받은 그 사랑을 자신의 자식에게 전할 날이 올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감동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황금빛 나의 인생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